다음 중 환경대기 내에 이산화황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아황산이라고 하죠. 아황산 농도 측정을 위한 주 시험 방법 중에 수동은 어느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시험 방법은 수동과 자동 연속으로 볼 수 있는데 자동 연속에서의 주 시험 방법은 자외선 현광법이 있고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흡광차 분광법, 용액 전도율법, 불꽃 광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및 반자동에 대한 측정 방법의 주 시험 방법으로는 파라로 자닐림법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산정량 수동법과 그 다음에 산전량 반자동법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일반적인 장치 구성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용리액조, 그 다음에 펌프, 시료주입 장치, 분리관, 서프레서, 검출기 순으로 이동이 되며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검출기 다음에 기록을 한다라는 걸 적어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분석 대상 가스별 흡수액과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플루오린 화합물은 수산화소듐용액 0.1mol/L가 되겠고 맞는 보기. 2번, 황화수소는 아세틸 아세톤 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세틸 아세톤 용액이 아니라 아연아민 착염 용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은 황산용액 0.005mol/L 맞는 보기. 4번, 브로민 화합물은 수산화소듐용액 0.1mol/L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카드뮴을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채취한 시료에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분석용 시료용액의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분석용 시료 용액의 전처리 방법으로는 타르, 기타 소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 혹은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산법과 마이크로파3 분해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 질산법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크로파3 분해법이 있다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교재 해설 부분 참고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6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통용 흡인 노즐을 사용한 굴뚝 배출가스 흡인 시 10분간 채취한 흡인가스량이 60L였습니다. 이때 등속흡인이 행하여지기 위한 가스미터에 있어서의 등속흡인 유량의 범위는 어느 것인가? 자, 이때 공식 등속흡입계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등속 흡입 개수의 범위는 몇이 되냐면 90%부터 110%가 되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90%의 경우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흡입 유량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유량의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I%와 유량에 대한 값을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0%에 대한 것을 구해보도록 하면 QM 값은 먼저 90%이기 때문에 0.90 곱하기 그 다음에 T 값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10을 대입하고 이때 VM 값은 흡입 기체량이기 때문에 60이라는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6667 리터 퍼 미니트 값이 나오게 되겠고 두 번째 110%에 대한 것을 구해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QM 그 다음에 110%이기 때문에 1.10 마찬가지로 나머지 값은 똑같습니다. 10을 대입하고 60을 대입한 다음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4545 리터 퍼 미니트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범위는 5.45부터 6.67에 대한 범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7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따라서 10mm의 셀을 사용하여 측정한 시료의 흡광도가 0.1이었다면 동일한 시료에 대해 동일한 조건 20mm의 셀을 사용했을 경우 측정한 흡광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흡광도 공식 흡광도 A는
입실론 C 곱하기 셀의 두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셀의 두께가 2배가 됐다는 것은 흙강도도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배만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0.10의 2배인 0.20이 정답이 된다 라고 바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7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사용되는 서프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서프레서에 관련된 내용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프레서는 일반적으로 관형과 이온 교환막형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기와 4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데, 용리액에 사용되는 전해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간 뒤에 병렬로 접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렬로 접속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바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굴뚝의 단면적이 13에서 15m 제곱인 경우 배출되는 먼지 측정을 위한 반경 구분수와 측정 점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측정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형이 있을 경우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직경으로 바로 환산해 보도록 하면 직경에 대한 식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이항하게 되면 4a는 파이 d의 제곱, 그 다음에 d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파이를 나눠주도록 하면 d 제곱은 파이분의 4a.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이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 보도록 하면 d는 루트 파이분의 4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a 값에는 13과 15를 차례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d는 몇이 나오게 되냐면 4.07에서 4.37m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경의 범위에서 4 초과하거나 4.5 이하일 경우에 반경 구분수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때 측정 점수는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측정 점수는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3년도 1회차 4과목 기출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